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지언어 연구회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LM으로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까지 슬라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걸 40페이지, 60페이지 이렇게 길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은 40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45페이지까지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15페이지씩 3번 나눠서 3번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원래 알고 계셨던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노트북 LM을 45페이지 이상, 왜냐하면 유료 버전도 40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45페이지, 뭐 60페이지 이상 만드는 이 프리젠테이션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 중께서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15페이지밖에 생성되지 않고, 그러면 슬라이드를 계속 만들면 그 내용이 세 가지 슬라이드가 다 달라야 될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면 그 같은 내용으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노트북 LM에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어떤 40페이지든 60페이지든 슬라이드 제작 요청을 하면 결과로 이제 1에서 15페이지, 16, 30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한 슬라이드를 구성을 해줄 겁니다. 구성을 해주면 이걸 한꺼번에 하면 섞여서 이제 15페이지로 만들어 주겠지만 이걸 다시 15페이지짜리 메모, 30페이지까지의 메모, 45페이지까지의 메모를 3개를 각각 만들어서 그 각 메모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작성을 하면 이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고 슬라이드 1에서는 뭐 서론에 관련된 얘기라면 이어서 슬라이드 2에서는 본론, 이어서 슬라이드 3에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같은 내용을 슬라이드 단순하게 3번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진 않겠죠.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45페이지에 대한 60페이지에 대한 슬라이드를 쭉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메모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프리젠테이션을 병합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노트북 LM으로 들어오셔서 저는 이미 노트북 LM에서 소스를 추가해서 딥 리서치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양의 소스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일반적으로 만든 슬라이드인데 한번 보시면 뭐 잘 만들어 주지만 마찬가지로 15페이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서 만들려면 그렇다고 3번 이렇게 만들기는 조금 힘드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 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5페이지 분량의 슬라이드를 구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번부터 해서 이 내용에 대한 45가지의 슬라이드를 구성을 해주겠죠. 근데 여기서 메모에 저장을 하면 이 전체 45개 슬라이드가 나오니까 또 하나씩 만들 때 이 맥락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15개 슬라이드씩 총 3부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15개, 2부에서도 15개, 3부에서도 15개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 줬습니다. 90개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메모에 저장을 하면 한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1부에 대한 슬라이드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부에 대한 슬라이드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 추가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메모에 이름을 남기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가 새로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부 메모, 그 다음에 2부, 3부 메모를 다 만들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만들었고요. 1부에서 이제 소스로 변환을 누르면 당연히 여기 소스로 변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2부도 소스로 변환, 3부도 소스로 변환해서 이렇게 3가지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부 소스를 선택해서 슬라이드 만들기로 들어가세요. 슬라이드 자료에서 연필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뭐 발표자 슬라이드 하고 기본값을 선정한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타일을 세 파일 모두 통일해야 되니까 저는 요 스타일을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복사를 해서요. 그 다음에 만들려는 슬라이드를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생성을 누릅니다. 생성을 누르면 일부에 대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심플하게 이제 일부의 슬라이드가 15가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1부를 지우고 여기 2부를 체크한 상태에서 또 슬라이드 만들기 해서 이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통일시키고요. 생성을 누르고
또 3부도 클릭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 대한 내용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도 이렇게 이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만들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 때 지금 2부에서처럼 이렇게 제목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목은 사실 필요 없죠. 슬라이드가 이어지려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PDF 편집기에서 삭제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내용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슬라이드를 뭐 50페이지든 100페이지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추가로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만든 이 슬라이드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결국에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합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RPDF라든지 웹에서도 이제 검색해 보면 PDF 합쳐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AI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 웹앱으로 한번 캔버스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도구에서 먼저 캔버스 기능을 킵니다. 캔버스 기능을 키고요. 어떻게 저는 했냐 이렇게 하면 캔버스 기능을 키고 저는 PDF 파일을 여러 개 업로드하면 내용을 분석해서 각 슬라이드를 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파일을 합쳐서 한 개의 PDF 파일로 합쳐주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시도 이렇게 들어줬어요. 예시를 해서 뭐 5장 삭제하고 합치기 누르면 몇 개가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걸 이용해서 다중 업로드 슬라이드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만들어준 슬라이드 편집 합치기의 간단한 버전입니다. 이것도 제가 뭐 고정 링크에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다운받은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15개가 잘 업로드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쭉 와서 이제 30페이지의 슬라이드가 됐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를 드래그해서 붙였더니 45페이지까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복되거나 빼야 될 디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6페이지처럼 제목이 별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는 X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 45페이지에서 44페이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요걸 가지고 PDF 하나로 합쳐서 저장 클릭을 하시면 합쳐진 최종 슬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내용도 연결되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한지 2주 정도 됐는데요. 나름의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악플을 달고 욕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마음에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